어느 날 조지라는 이름의 대학생이 철학 수업에서 존 로크의 백지설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개념은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그는 이 이론을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전달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지는 학생회에서 활동하던 중 친구들과 함께 캠퍼스에서 열리는 작은 축제에서 일종의 퍼포먼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조지와 그의 친구들은 이번 축제에서 인생의 백지라는 테마로 퍼포먼스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커다란 백지 도화지와 다양한 색깔의 물감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한켠에 무대를 설치하였고 도화지를 중심으로 테이블과 의자들로 둘러싼 넓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축제에 온 사람들에게 도화지에 자신만이 색과 모양을 추가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축제날, 그들은 준비한 도화지를 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오늘 여기에 여러분이 만드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어요. 도화지에 한번 터치해보세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조지의 유쾌한 설명에 금세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화지는 태어날 때 우리 마음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백지 상태죠. 여기에 여러분의 경험, 감정, 그리고 생각의 흔적을 남겨주세요. 그는 사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붓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손가락으로 색을 칠하며 자신만이 흔적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의 집을 그렸고 누군가는 자신의 꿈을 추상적인 모양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자신의 감정을 색깔로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도화지는 점점 더 다양한 색깔과 모양으로 채워졌습니다. 조지는 도화지 앞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처음엔 백지였지만 이처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루크의 백지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환경과 교육은 마치 이 북과물감처럼 우리의 인생을 색칠하는 도구입니다. 축제의 마지막, 도화지는 더 이상 빈 도화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상상, 그리고 순간의 감정이 얽혀 하나의 큰 이야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조지는 이 과정을 통해 백지설이 의미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었다는 데에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그 도화지는 학교의 한 벽에 전시되었고 조지와 그의 친구들은 그날의 퍼포먼스를 통해 얻은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의 삶의 색을 더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는 마치 조지 자신이 백지설을 사람들에게 전파했던 방법처럼 각자의 이해와 해석을 통해 더욱 풍부한 의미를 지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사는 철학자 루이는 일상 비평범함 속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찾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매일같이 마을 광장에 나가 대중들 앞에서 삶의 의미와 진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에게 그의 철학적 담론은 너무도 난해하고 먼 세계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루이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잔디밭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전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색으로 빛나는 작은 꽃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피어난 이 꽃은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내뿜었습니다. 루이는 순간적으로 알랭 바디우의 이벤트 개념이 떠올랐습니다. 이 꽃은 이 마을에서 일어날 새로운 변화를 암시하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꽃을 보여주고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급히 마을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꽃을 든 그의 손은 긴장과 흥분으로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친구들이여, 보십시오. 이 꽃은 우리가 매일 보는 것들과 다릅니다. 이 꽃은 우리에게 다가올 변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 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세계와는 다른 새로운 진리의 가능성을 열어줄 이벤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루이의 열정적인 설명은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바디우의 이론을 바탕으로 이벤트가 어떻게 새로운 가능성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기존의 질서를 벗어나는 예술작품, 정치적 혁명, 그리고 과학혁신처럼 이 꽃은 마을이 가능성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꽃은 우릴 두렵게 하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줄 기회입니다. 매일 같은 일상 속에서도 변화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변화를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의 설명은 점차 마을 사람들에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이 꽃의 의미를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창의적인 아이디올로지적 예술 작품을 남겼고 또 다른 이는 이웃들과 함께 마을에서 더 나은 사회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작은 꽃의 발견은 마을의 분위기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마을은 더 이상 일상에 머물지 않았으며 루이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범한 순간은 기다리는 이들에게 스스로 다가오지 않지만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다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음을 그는 그 꽃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알랭 바디우의 이벤트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새로운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삶의 변화와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꽃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담고 앞으로의 미래를 더욱 기대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길버트 하먼의 설명적 추론 이론을 기반으로 한 이 재미있는 이야기는 어느 작고 평화로운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이 마을은 평소에는 조용하고 사건 사고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곳이지만 하루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아침, 마을의 유일한 빵집 달콤한 아침, 매일 사장이자 제빵사인 루이즈는 일어나자마자 깜짝 놀랍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빵을 굽기 시작하는데 그날은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침실 시계가 제멋대로 꺼져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빵집의 유리 위에 놓여있던 오늘의 스페셜 메뉴 보드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빵집의 가장 인기 있는 메뉴 입마법의 바게트, 반죽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루이즈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동네 주민들과 함께 사건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모든 이들이 나름의 가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함원의 설명적 추론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가설은 고양이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동네에는 매우 호기심 많고 활동적인 고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이 고양이는 종종 빵집 주변으로 술렁거리며 유리창에 부딪히곤 했습니다. 고양이가 유리에 실수로 부딪히면서 보드를 떨어뜨리고 반죽을 먹지 않았을까 하는 추론을 한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반죽이 완전히 사라졌고 고양이 혼자서 그 양을 다 먹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며 이 가설을 일단 무시하기로 합니다. 다음으로 제기된 가설은 바람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전에 경험했던 강한 돌풍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 보드를 날려버린 것이 아닌가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설도 빨리 기각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밤에는 대기가 매우 고요했고 순간적인 강풍이 있었다는 보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루이지의 조수인 샘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부엌 선반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고 그것이 치즈 조각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평소에 사용하던 치즈보다 훨씬 비싼 부리의 치즈였죠. 샘은 한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이건 누군가 여기서 비싼 파티를 열려다 실패한 흔적일지도 몰라요. 누가 빵집에 들어와 멋진 바게트를 구우려고 했는데 잘 안 되어서 그냥 반죽만 가지고 간 거죠. 사람들은 이 설명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티를 기획할 누군가가 반죽을 가져갔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이론은 비싼 치즈가 사용된 흔적과 함께 잘 설명되었고 다른 가설들보다 상황의 타당성을 더 잘 설명하는 듯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 이 사건은 미궁에 빠지게 되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가장 합리적인 설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놀랍게도 몇 달 후 인근 마을에서 열린 대규모 요리 대회에 참가한 한 사람이 이 마을 빵집이 잃어버린 레시피로 전시된 바게트를 선보이며 그 비밀은 자연스럽게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 하나도 설명적 추론을 통해 얼마나 다양한 가설과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사람들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상황을 이해하는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과 사회, 그리고 과학적 접근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한 작은 마을에 미셸이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미셸은 항상 고민이 많은 아이였어요. 세상의 수많은 선택지 사이에서 어떤 가치를 우선시해야 할지 몰라서 하루하루 헤매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미셸이 마을 도서관에서 맥스 셸러의 가치계층 구조에 대한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책을 읽으며 미셸은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책에는 가치가 4가지 계층으로 나뉘어 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감각적 가치, 생명 가치, 정신적 가치, 그리고 성스러운 가치. 미셸은 이러한 이론이 자신의 고민을 푸는 열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미셸은 감각적 가치가 자신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초콜릿 케이크를 매우 좋아했어요. 매일 밤 케이크 한 조각을 먹으면 행복이 가득해졌죠. 그러나 매일같이 케이크를 먹으면서 어느새 불편한 포만감과 체중 증가라는 결과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미셸은 감각적 가치, 즉 즉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생명 가치를 고려해 보았습니다. 미셸은 자신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케이크 대신 매일 아침 달리기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덜 맛있고 처음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몸이 더 가벼워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명 가치는 노력에 대한 보상이 따르고 좀 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행복을 줄 수 있음을 깨달았죠. 미셸은 이제 정신적 가치를 탐색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수학 문제를 풀 때 느끼는 성취감과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릴 때의 창의적인 기쁨을 떠올렸습니다. 그동안 미셸은 시험에서 높은 점수나 그림에 대해 칭찬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셸러의 이론을 접한 후에는 그보다도 자신의 내적인 만족감과 성장이 더 큰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쌓고 친구들과 토론을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마지막으로 성스러운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 미셸은 마을 교회의 성당지기를 찾아갔습니다. 성당지기는 미셸에게 종교적 경험이란 단순한 의식의 참여를 넘어 마음의 평화와 세상과의 조화를 찾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어요. 비록 미셸은 종교적인 삶을 살진 않았지만 자연 속에서 산책하며 느끼는 경외감이나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보며 드는 깊은 감동이 그런 종류의 가치와 맞닿아 있음을 느꼈습니다.
미셸은 셸러의 가치계층 구조를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각 가치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순간의 상황에 따라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죠. 결국 미셸은 매일 아침 달리기를 하며 상쾌함을 느끼고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에 몰두하며 지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큰 그림 속에서 자신의 작은 위치를 생각하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셸러의 이론은 그에게 삶의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미셸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은 덜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미셸의 여정일 뿐 각자의 가치계층은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가치를 선택하는지 알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삶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들이 만들어가는 것임을 잊지 않는 것이죠.